안녕하세요. JCN과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와 함께하는 치매의 맥을 잡자의 홍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치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의 김성률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사례를 통해서 치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치매 사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치매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머니가 70대 초반이십니다. 2년 전에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긴 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 계속 치매 걱정이 되더라고요. 치매가 무엇인지, 또 연세가 많거나 다른 지병이 있는 경우에 치매 위험이 높진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하면 딸인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치매도 유전이 되나요? 지금은 비밀번호를 가끔 까먹거나 요리를 하실 때 순서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고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서 우울증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증상을 보이면 치매로 의심을 할 수 있나요?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시는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침을 맞으려고 하시거나 영양제를 구입해서 드시려고 하시는데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1시간 정도 거리에 제가 살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기는 어려운데요.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치매 예방 활동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치매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자, 먼저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이 사례만 들어도 궁금증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인구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 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치매는 무엇이고 또 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외상 혹은 질병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가 기질적으로 손상 내지는 파괴되어서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인 기억력, 주의력, 언어 기능, 시공간 능력, 판단력을 포함한 전두엽 집행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서 내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증상입니다. 우리가 배가 아픈 것을 복통이라고 하죠. 맹장염, 위궤양, 장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배가 아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증상을 치매라고 하는 거죠.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는 90여 가지의 질환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70% 정도로 가장 흔하며 다음이 혈관성 치매, 파킨슨 치매, 루이체 치매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는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뇌의 척두엽이나 두정엽 등의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의 축적으로 이 부위의 뇌가 위축되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치매는 연령에 따라서 또는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치매는 연령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을 조사해 보면은 60대에서는 3% 정도, 80에서 84세는 25%, 85세 이상은 40% 정도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8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4명은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통계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치매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을 경우 발병률이 약 1.6배 상승하고 또 우울증, 음주, 흡연 등이 있을 경우에는 2배 가까이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 기저질환과 함께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도 나온 궁금증인데요. 모든 병에는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혹시 치매도 유전되는 건가요? 네, 사실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자식은 치매 발병률이 2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같은 생활 습관을 공유하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유전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치매는 가족성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 알츠하이머 병 중 5%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대개 40대에서 50대 조금 이른 나이에 발병을 하고 진행 속도가 빠르고 또 초기부터 정신 증상이라든지 언어 장애,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는 유전적인 부분은 아주 미비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은 치매 발병의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우울증을 방치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치매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을 적절하게 잘 치료를 해서 회복되면은 치매 증상도 호전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치매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이지만은 이것은 대표적인 증상일 뿐 모든 사람이 기억력 장애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7가지 의심 증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 두 번째는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는 단어 사용이 좀 어려워진다. 네 번째, 시간과 장소를 혼돈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 다섯 번째,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어려워진다. 여섯 번째,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고 심하면 다른 사람을 의심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이 중 3가지 이상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선별 검사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거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이 치매는 흔히 깜빡깜빡하거나 기억을 잃는 증상이 가장 흔한데 건망증과 증상이 참 닮아 있거든요. 건망증과 치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치매는 그 사건의 광범위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누가 귀뜸을 해주어도 기억을 못하고 본인의 기억력 저하를 모르거나 아예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망증은 사건의 세세한 부분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귀뜸을 해주면은 금방 기억을 하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치매와 건망증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건망증의 빈도가 심해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특히나 이런 증상들이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자꾸 걱정을 하게 된다면은 한 번쯤 보건소나 병원에 진료를 받아서 치매 선별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병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 보조제를 많이 복용하잖아요. 혹시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네, 평소 제가 진료를 할 때도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혹시 치매 예방 주사를 맞으면 치매가 걸리지 않느냐 혹은 치매 예방약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런 주사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매가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력에는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을 증가시키는 뇌기능 개선제를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작정 약을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보다는 의사와 함께 상담 후에 복용하실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치매를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치매는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네,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치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불치병으로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병과 네.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행을 지연시켜주는 수준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에서 15% 정도의 치매 환자는 네.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우울증에 의한 치매라든지 네. 수두증, 갑상선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치료하면은 네. 치매의 증상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완치 가능한 가역성 치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 기간이 오래되게 된 경우에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네.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답변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질환들이 그렇지만은 특히 치매는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 네. 환자 개인의 상태를 잘 살피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치매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장과 치매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치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에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과 울산광역치매센터가 함께하는 치매의 맥을 잡자 박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울산광역치매센터 김성률 센터장님과 함께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울산광역치매센터 김민호 선생님과 함께 집에서도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치매 예방 활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 배워볼 활동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함께할 활동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지를 활용해서 이제 뇌의 근육을 울큰불큰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뇌를 하겠습니다. 불끈불끈. 네. 네. 네, 이 다독다독 활동지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다독다독 활동지는 울산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네. 아래 자막으로 경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짜잔 이겁니다. 이것을 울산광역치매센터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활동지를 다운받으시고 활동을 또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해볼 활동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활동은 신문은 스케치북입니다. 목표하는 글자를 찾으면서 이제 두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인데요. 네. 신문지 활용하기 앞서서 이제 연습 단계로 저희 다독다독 활동지 2회분을 가지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나요? 네, 이 활동은 이제 주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시공간 능력, 기억력, 소근육 운동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근육은 왜 소근육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볼펜을 쓰고 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활동이다 보니 이렇게 네. 작은 손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활동 한번 볼게요. 자, 이러면은 먼저 제일 처음 해볼 활동은 어떤 건가요, 선생님? 네, 좌측에 이제 활동지를 보시면 이제 네. 글자 비읍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는 것인데 네. MC께서 한번 쳐보실까요? 저부터요.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이 자음인 비읍을 그냥 찾아서 동그라미만 해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해볼게요. 5초 만에 해보겠습니다. 자, 5초 세주세요, 선생님. 네. 자, 해볼게요. 시작.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총 4개. 네, 맞습니다. 정답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박수. 네, 맞췄고요. 1단계라서 너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다음 활동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활동은 이제 우측에 있는 활동인데 네. 이제
활동 내용은 같은데 이제 글자 가를 찾는 활동입니다. 이제 글자를 찾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앞서 비읍보다는 보다 많으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다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이게 단기적인 집중력이 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글자가 많아졌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이게 글자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좀 이게 눈과 손이 좀 빨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와, 헉, 많아요,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와. 이렇게 있고, 자, 개수는 20개. 어떻습니까? 20개는 맞는데 네. 지금 하나가 동그라미 다시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여러분들은 한번 집중해 자, 주시겠어요? 집중해서 하나 바로 찾았어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틀리지 마시고 네. 이게 진짜 어르신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젊은 층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풀어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20개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자, 이렇습니다. 저는 틀렸지만. 네. 다음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활동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 활동은 이제 글자 고를 찾아서 이제 선을 잇기를 하고 이은 선으로 완성된 도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 먼저 고를 찾아서 네, 찾은 다음에 선을 이어서 네, 맞습니다. 도형을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이제 글자 고를 찾아볼게요. 자, 고를 찾았어요. 고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3개가 있네요. 네, 세 개를 한번 이어 보실까요? 자, 이으면 오, 이렇게 삼각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좀 차라리 그 앞서 했던 가가 조금 더 어려웠던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게 단계가 좀 높아진 건가요? 단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네. 이제 좀 다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네. 이제 이 활동도 물론 이제 시각 탐색이나 주의 집중력에도 이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뇌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오. 그리고 또 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활용 팁으로는 이제 고자 이외에 다른 글자를 직접 오. 연결해 보시고 또 네. 그 도형을 또 빈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게 그려보는 네, 걸로. 그렇게 또 난이도 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면 가를 한 번 더 찾아보고 그 네. 도형을 빈 종이에다 그려봐라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건가요? 네, 이 활동은 기억력에도 좋고 또 소근육에도 또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봤고 다음 활동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다음 활동이 조금 이제 앞서 활동보다는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소리내어 이제 앞에 이제 글을 읽으시면서 먼저 읽고 네, 읽으시며 이제 네. 글자 가에는 동그라미, 네, 네. 동그라미. 글자 고에는 세모를 치면서 네.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오, 네, 좋아요. 이거는 이제 뭔가 이게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성대모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볼게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이렇게 온 하겠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성대모사 해보고 같이 읽어보면 또 재밌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와 4마리의 동물들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가와 고를 찾아서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 해볼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할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자, 이 문장 먼저 가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선생님 따라해 주시죠. 네, 내가 지갑을 어디 뒀더라? 에이, 땡 탈락. 아이고, 내가 지갑을 어디에 뒀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갑을 어디 뒀더라? 좋습니다. 가 글자 하나 또 나왔고요. 네. 허둥지둥 하다가 시장으로 나가시더니 뭘 사러 갔는지 깜빡 잊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 많아지셨어요.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가를 찾아볼게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제. 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자도 지금까지 안 보였어요, 제 눈에. 맞죠?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집중력이 고 찾았습니다. 네. 세모. 네, 두 맞죠? 번째 문장은 네. 이렇게 한 문장씩 읽고 하시지 마시고 네.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바로바로. 좀 해보실까요? 네, 해볼게요, 제가.
어떤 날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깜빡 잊고 있다가 음식이 까맣게 타버리기도 했어요. 네, 제가 할까요? 예? 아이고 이런 내가 냄비를 언제 올려놨지? 아이고 여기 곧자 내가 냄비를 언제 올려놨지? 했고요. 할머니는 자꾸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정답 확인해 주시죠. 네, 정답은 다 올바르게 찾으셨습니다. 와, 역시 이번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읽고 또 표시를 체크하는 걸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눈과 또 손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았고 뭔가 잠이 오는 순간에 잠이 확 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한 가지 과제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과제를 함께 수행할 때 뇌에 좀 더 많은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더 높은 주의 집중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하기보다는 네. 처음에는 조금 쉽게 활동을 먼저 하시고 이후에 이렇게 난이도를 올려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면 막상 이제 틀리고 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시면 더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활동은 이게 끝인가요? 네, 오늘 활동은 아쉽지만 너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울산광역치매센터 김민호 선생님과 함께 잠자고 있는 내 두뇌를 확 깨워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네.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했는데 저희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울산광역치매센터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놀러 가셔도 온 가족이 모여 앉아가지고 퀴즈를 함께 풀어봐도 좋고 또 집에 계신 신문지를 활용해서 글자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삼각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울산광역치매센터 김민호 선생님과 함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 여러 가지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